여러분, 제가 가끔 꼬마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주가 되는 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나는 언젠가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12월에 전국 건물 거래 회전율입니다. 0.11입니다. 0.11이라는 것은요, 0.11%라는 것은 천채가 거래가 되면요, 천채 1.1채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천채 중에 한 채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천채 중에 한 채가 거래된다는 것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심각하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요, 충격적인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꼬마 빌딩이 한때는 말입니다. 한때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입니다. 이게 한때는 0.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천채 중에 세 채가 거래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0.17로 떨어지더니요, 9월엔 0.15, 10월엔 0.14, 11월엔 0.13, 급기야 12월엔 0.11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 회전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어느 누구도 꼬마 빌딩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들떠 보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실 꼬마 빌딩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30% 40%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건매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요, 20%까지는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20%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출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대출금리가 지금 정부가 눌렀는데도 상단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7.41%고요. 고정금리는 6.96%입니다. 신용대출금리도 6.66%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6% 수준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가. 6% 정도 수준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꼬마 빌딩을 운영하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임대료가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6%가 넘어버리니까 버티기가 쉽겠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심각하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말입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공실까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실까지 발생을 하면 타격은 2배가 됩니다. 2배가.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요, 서울의 송파구의 문정동 법조타운이거든요. 지금 꼬마 빌딩도 그렇지만 오피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잘 나갈 때 여기는요, 제가 있는 곳은 평당이죠. 2,9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요즘 금매가 2천만 원에 나옵니다. 2천만 원에. 잘 나갈 때 2,900만 원이 요즘 금매가 2천만 원까지 나와요. 평균이 말입니다. 2,300만 원 선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죠. 예. 금매가 2,900만 원이 2천만 원, 900만 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900만 원이면 거의 30% 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부동산 전체에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요, 꼬마 빌딩도 그렇고요, 임장을 해 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 답사를 해보고 말입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요즘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현재까지 말입니다. 고금리가 당분간 갈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5%였는데 올 1월에는 5.2%까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결국 집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꼬마 빌딩의 값이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사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모퉁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거리에 모퉁이, 게다가 역세권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지, 이것을 말입니다. 역세권을 보지도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 이게 저는 역세권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을 보지 않고 그냥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고 덥석 산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매장이 어디를 선택하면 이게 잘 되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건물에. 자가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인으로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내가 들어가는 거, 내가 어차피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건이라면 이게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